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아이들 안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의정부 밀락동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일각에서는 사업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는데요. 네, 사업자 측은 계획은 불투명하지만 사업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정부시 밀락동에서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A업체. 최근 자금난으로 사업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맞지만 사업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며 지식산업센터 관련 인허가는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 일정 등 구체적 계획이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완전하게 저희가 포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아직은 말할 단계는 아니어서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 이유도 있고, 그리고 이제 허가가 지체가 되면서 벌써부터 발생한 금융비랑 손실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특히 인접한 송양유치원 학부모들과 의정부 교육지원청의 요청에 맞춰 지식산업센터의 설계를 변경 중에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차량이 오가는 주출입구 위치를 바꾸고 유치원 일조권 침해를 막기 위해 건물 높이를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는 겁니다. 하지만 업체는 설계 변경과 함께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대상은 부지를 판매한 LH와 교육환경영향평가 등 보완을 요청한 의정부 교육지원청. 특히 보완 요청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고 이 때문에 현재까지 약 38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게 업체 측의 주장입니다. 한편 A업체는 지난해 밀락동 송양유치원 인접부지에 3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원아들의 통학 안전과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의정부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영환 의원이 전동 킥보드 위법 운행 단속이 시작되고 형사처분 대상이 되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3만 9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운전면허 소지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위법 운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개정안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약 22만 5천여 건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 의원은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문제로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 도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만 70세 이상 도민에게 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경기도는 현재 만 13세 이상, 23세 이하 청소년에게 연간 12만 원까지 경기 지역 시내 마을버스 요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 도민의 30%가 버스를 이용한다고 하면 청소년처럼 12만 원까지 지원할 경우 연간 약 5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만 70세 이상에 대한 버스요금 지원 시기와 금액은 도 재정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는데요. 개정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 달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도권의 출퇴근길 교통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출근도 하기 전에 지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지방도시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경북 도청 신도시의 내부 교통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밀리는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가 간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경북 도청 신도시 아파트 밀집구역. 서로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차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수도권 등 대도시와 비교할 순 없지만 이곳에서도 출근길은 그야말로 교통대란입니다. 학기 초가 되면 걸어서 1분도 안 되는 거리를 10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은 출근 시간이 지나 교통 흐름이 원활해졌지만 많이 밀릴 때는 이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데까지 30분 가까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여기 평소에 많이 밀려요? 네, 많이 밀려요. 얼마나 많이 밀려요? 출근길 얼마 걸리세요? 출근 1월 때는 괜찮은데 방학 때는 저기 안에서 한 30분도 있을 때 있어요. 저희가 보통 8시에 나오면은 일단 저기 나가는 길까지 다 막히거든요. 신호등부터. 그래가지고 우방 3차랑 이제 저희 코오롱 아파트랑 같이 나와가지고 차가 엄청 막히는데 여기 지하 주차장까지 길이 막혀요, 계속. 그래가지고 한 30분 일찍 나와도 똑같아요. 두 아파트 단지의 진출입로가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는 데다 출입구와 접한 도로는 막다른 길로 편도 1차선에 불과해 출근 시간대 교통 혼잡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차량 진출입구도 한 곳뿐입니다. 이미 3년 전 아파트 입주 초부터 예견된 일로 수년간 불편을 겪은 주민들은 교통난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재를 나서가지고 덕분에 지금 일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거 하기 전까지는 계속 진짜 방법은 원인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방법이 저희가 내는 안건마다 다 부결돼가지고 이제 좀 진행되려고 하는데 아직 개발 공사에는 답이 없고요.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해법은 3가지 조정안. 아파트의 부출입구와 우회도로를 산을 가로질러 왕복 2차로로 개설하는 일환과 일방 통행로를 지하주차장에서 인근 경찰청 뒤편으로 개설하는 2안, 또 다른 아파트 단지 옆으로 우회하는 3안을 제시했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안동시와 아파트 사업 주체인 경북개발공사도 이에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정회의를 거쳐 교통난을 해소할 3가지 조정안이 나왔는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해당 기관을 찾아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의 현장 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3가지 조정안에 대한 상세 설명 자료를 준비하기로 했던 경북개발공사는 다음 주쯤 해당 자료를 주민들에게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에게 제공된 3가지 대안은 여론 수렴과 투표 등을 거쳐 최종안으로 확정됩니다. 만약 1안인 2안, 3안 중 한 개 결정이 되게 되면 안동시하고 이제 그 시행 주체라든지 비용 문제라든지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이후에 아마 시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의 가치를 높이는 일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입주민들의 선택이 달라질 텐데요.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기자가 간다, 이하영입니다. 포천시가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보상금 신청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포천시 미래중심 도시 추진단의 지역발전과 균형발전팀 윤세현 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보상금이 이제 소음 정도에 따라 또 여러 가지 근거에 따라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좀 결정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지난 2022년 11월에 군소음 보상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그 피해 보상을 위해서 군 사격장과 비행장을 대상으로 그 2번에 걸쳐서 소음 측정을 실시를 했고 그 결과를 소음 지도 형태로 지난 21년 12월에 고시를 했습니다. 소음 측정 결과에 따라서 1, 2, 3종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소음 대책 지도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1종 같은 경우에는 월 6만 원, 2종은 월 4만 5천 원, 3종은 월 3만 원의 보상금 지급 기준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모든 분이 이 금액을 받으시는 건 아니고요. 월 사격 일수라든지 전입 시기, 직장 거래에 따라서 감액을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또 어디에다가 신청을 해야 할까요? 네, 해당되는 세대주분들에게 그 신청 안내문은 모두 발송해 드렸고요. 각 명가 동에 찾아가서 사업 설명과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약 90% 정도가 이제 신청을 하신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2월 말까지 신청 접수 기간인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심의를 거쳐서 이제 8월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 지역 주민들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일각에서는 좀 보상액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군 소음 보상금 기준액 자체가 다소 좀 현실적이지 못하죠. 거기다 또 감액까지 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소음 대책 지역도 이제 수십 미터 차이로 해당이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로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민원은 이제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국방부에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바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전 세계 유일 분단 국가죠, 우리나라가. 예, 그러다 보니 안보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요. 군 입장에서는 훈련은 필수고, 그런데 이제 지역 주민은 소음 등 다양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고,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우리 시는 주민 대표랑 국방부, 관련 부처가 참석하는 정례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역 주민의 각종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좀 수렴하고 해결하고자 국방부와 소통을 하고 있고요.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포천시 미래중심도시 추진단 균형발전팀 윤세현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